자, 스텝 2하고 3에서 질문 있는 것들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잘, 잘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정도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1차 함수 이쪽 파트는 아무리 지나치게 공부를 해도 사실 그게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심화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그대로 고등수학이 그대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힘을 줘야 되는 단원들이 있고 힘을 조금 빼도 되는 단원들이 있거든. 힘을 조금 빼도 단원들은 오히려 방정식의 활용 그쪽 파트예요. 그러니까 물론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면서도 선생님 그 정도는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소금물이다. 그러면 뭐 소금물의 이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뭐 기차 문제는 어떻게 풀고 트랙 문제는 어떻게 풀고 그런 유형의 정리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엄청 극심한 문제의 방정식 활용까지 계속 이렇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 근데 반면에 1차 함수인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풀어도 그게 지나친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고등과정에 이 것들이 베이스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함수는 가능한 한 어렵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일정상 지금 요 정도 요게 지금 고쟁인데 이게 한 세 단원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오늘 숙제했겠지만 조금 어려워요. 스텝 3 같은 경우는 선생님 좀 도움을 주고 이건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렇게 풀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 좀 힌트를 주고요. 근데 과제를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스텝 3를 대충 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너희들이 들어가 있어야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게 딱 와닿지. 설명을 너희들이 고민하지 않고 설명만 들으면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그냥 저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냥 하고 넘어간다고. 자기 게 안 돼요. 중요한 건. 알겠죠?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계속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그 모든 단원들 중에 제일 중요한 단원이다. 그리고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단원이다. 라고 하는 것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볼게요. 372번. 372번부터 하겠습니다. A, B 대 B5가 5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C, D의 길이가 12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얘가요. 기울기가 몇이냐? Y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몇이에요? P. 그러니까 이 Y절편이 몇이라는 거예요? P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얘가 Y는 어. 1x 더하기 q. Y절편이 뭐예요? 표인 상태. 근데 문제에서 지금 현재 미지수가 몇 개냐, 얘들아? 2개.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었지? 네. 그러면 P 값, P하고 Q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몇 개 필요해요? 당연히 2개가 필요하죠. 그런 생각을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는 문제에서 이거 대 이거를 가르쳐 줬으니까 PQ 간의 관계 식을 하나 구할 수 있겠죠. 그죠? P는 6Q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1이고 1대 6이 될 거니까 P는 6Q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예성아, 칠판, 아니 뭐야, 의자 땡겨 앉아. 집중해. 내가 너를 왜 지적하겠어요? 다들 다 문제 보고 집중하고 있는 너 혼자 막가 산만하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한 대 정찰점 그 문제도 지금 처음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테스트에도 2번 냈고 교재에도 한 번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집중하라고 집중.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 길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12라고 했죠. 그러면 요 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될 텐데요. 얘하고 얘는 뭐예요? 12. 이 직선의, 아니 12가 아니고 요 점은 요 직선의 x절편이죠. x절편이라고 하는 건 y에다가 0을 대입한 x값이야. 그죠? 네. 여기다 0을 대입하면 x는 몇 q 이렇게 나오겠죠. 2q.
여기다가 뭐예요? 요 점도 마찬가지로 요 직선에 y에다 0을 대입하면 x는 몇 p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걸 뺀 게 10이다 라고 하면 PQ에 관한 식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럼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또 383번. 383번. 너희들이 빨리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높아지고 고등수학까지 빨리 가줘야 재밌는 문제들을 푼단 말이야. 지금 선수들이 없어요. 지금 중3, 중2 애들은 틀렸어. 지금. 너무 기본적인 문제들도 소화를 못하고 있어서 너희들이 좀 힘을 내서 열심히 가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재밌는 고등수학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383번이요? 네, 갑시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요,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하거든. 383번의 문제를 보면 F의 19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F의 19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가조건은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게 갑자기 뜬금없이 F의 몇이에요? F의 5가 5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나 조건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나 조건에 보면 F에 뭐가 돼 있어요? x 플러스 2 이거 한 게 f의 x 플러스 1 분의 f의 뭐예요?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지? 집중해야 돼. 좀 춥지? 괜찮니? 괜찮아요? 조금 약간 추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접근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얘를 구하래. f의 19를 구하래. 근데 뭐가 주어졌어? f의 5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야. 근데 뭔가에 대한 규칙이 알려줬어. 그럼 난 뭘 해야 돼? 3을 넣을 수도 있지만, 봐봐. 만약에 문제에서 f의 19가 아닌 f의 1이나 뭐 이렇게 더 작은 숫자가 주어졌다고 하면 여기에 3을 대입해서 f의 5를 만들면 f의 3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얘는 뭐예요? 더 큰 숫자지. 그러니까 나는 f의 5를 알아. 그럼 만약에 여기에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f의 7은 f의 5 더하기 1 분의 f의 5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누굴 구할 수 있어? f의 7을 구할 수 있겠지. 귀찮긴 하지만 7을 구했어. 7은 이제 f의 7이 몇인지 알아. 그럼 여기다 x에다 또 몇을 대입해? 7을 대입하면 f의 9는 이렇게 되겠죠. 그 f의 7 더하기 1, f의 7 빼기 1이니까 f의 9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런 식이면 지금 나는 1번 처음에는 뭘 알고 있고요? f의 몇을 알아? 5를 구하고 얘를 통해서 뭐예요? f의 몇을 구할 수 있어요? 7을 구하고 그 다음에 f의 몇을 구할 수 있어요? 9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 가겠죠. 결과적으로 나는 뭘 찾는 문제? 규칙을 찾는 문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갔더니 몇이고 여기서 일로 갔더니 몇이고 여기서 일로 갔더니 몇이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는 문제는 최소 3번 해보는 거. 알겠죠? 최소 3번에서 규칙이 보이더라도 최소 3번에서 4번까지는 직접 대입해본다. 알겠죠? 이건 뭐 전형적으로 고등수학 앞으로 우리 난이도를 높여갈 때 쭉 그냥 전형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면 된다. 알겠죠? 방법만 전달합니다. 네. 문제 3 대입한 다음에 저 y 플러스 3을 일단 첫 번째 얘가 1차 함수란 얘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함수 뭐라고 돼 있어요? 함수 fx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fx는 y는 ax 플러스 b니까 미지수 두 개만 구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게 함정이야 일단. 1차 함수란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네,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 다음 또 뭐든 좋습니다. 질문하세요. 선생님 제일 애정하는 문제집이 고쟁입니다. 고쟁이. 중등도 그렇고 고등도 그렇고. 고쟁이만 너희들이 진짜 말 그대로 95% 이상 정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중등이든 고등이든. 수학에 있어서 네,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돼. 수학 최상위권을 갈 수 있어요.
고쟁이만 정확하게. 또 질문. 389번. 389번. 389번 갑니다. 389번. 이거는 아주 그냥 오래 묵은 문제인데, 오래전에, 그죠? 진짜 묵은지 같은 문제. 오래전에 진짜 심화 문제로 많이 학교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강남권에 많이 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집 있잖아. 이건 문제집이잖아, 고쟁이. 문제집에 수록이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잖아, 얘들아. 그럼 처음에 보통은 강남권 중학교나 고등학교들 있지. 거기서 나온 기출 문제들. 그 기출 문제들이 점점 퍼져요. 서울시에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퍼지다가 그 문제, 기출 문제들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교재 만드는 회사에서 그 문제를 요게 유행하는구나라고 해서 갖다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문제 389번 같은 문제가 한 10년, 15년 전 그때쯤에 엄청 유행했었던 문제거든. 요즘엔 잘 그렇게까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때 좀 유행했었던 문제고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푸는 사람 없죠? 없을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질문이 나오는 문제. 자, 여기서 보면 요렇게 정사각형이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죠? 정사각형.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몇이야? 마이너스 6?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도 요렇게 정사각형이 요렇게 있고요. 여기서도 또 뭐예요? 올라가서 요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상태. 그랬을 때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것의 합이 주어진 상태.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요. 요 직선은 기울기 몇이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에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6이고 정사각형 둘레의 합이 31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요 길이를 만약에 내가 요 길이를 p, 요 길이를 q, 그다음에 요 길이를 r이라고 하면 둘레의 합이 31이니까 p 플러스 q 플러스 r 얘가 몇이에요? 4분의 31. 요 식은 일단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 문제가 너희들이 힘든 건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힌트가 마이너스 6인 거 주어졌어. 그죠? 그 다음에 요 놈도 요 직선 같은 경우에도 뭐만 주어졌어 지금? 기울기만 주어진 상태지. 이거 y절편도 안 줬단 말이야. 그 얘를 구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6을 대입해가지고 네. 좀 중간 네. 여기에 응. 정사각형에 한 변을 구한 다음에 네. 그래서 큐를 구한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그렇게까지 편하진 않아. 잘 봐. 나한테 주어진 힌트가 요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생각하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2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첫 번째 Q라고 하는 게 2 플러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자 봐봐.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요 길이가 뭐가 된 거야? 2 플러스 A야. 그러면 요 길이도 뭐가 된 거예요? 2 플러스 A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2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6에서 2 플러스 A를 빼면 요 점의 x좌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긴 하겠죠. 그러면 그 점의 x좌표가 A로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그 놈을 다시 여기 있는 x에다 대입하면 요 점의 y좌표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y좌표가 뭐예요? 점 P. 요 길이가 되겠지. 한 변의 길이.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자, 요 길이가 2 플러스 A가 나왔어요. 그죠? 2 플러스 A야. 자, 근데 기울기가 몇이니?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지? 그러면
요거 때 요게 몇 대면? 1대 3 이렇게 되겠지. 그죠? 당연히 되죠? 1대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3분의 2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오케이? 이해되죠? 요 길이를 아니까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예요. 그죠? p. p라고 하는 건 뭐예요? 2 플러스 a에다가 더하기 뭐예요? 3분의 2 플러스 a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마지막. 요 길이가 r이라고 했어요. 그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r, 마이너스 3분의 1 r에 플러스 뭐예요? 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뭐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때요? 같겠죠.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지. 그럼 역시나 뭐예요? r도 a에 가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봐봐. p도 a에 가는 식으로 표현, q도 a에 가는 식으로 표현, r도 a에 가는 식으로 표현. 그럼 a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잘 정리하세요. 또 387번이요. 380. 7번. 보자. 왠지 우리가 아마 앞에서 했었던 문제일 것 같은데. 387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요놈의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각각 a, b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주어진 식이 고정이 이미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b고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있어 봐봐. 너 일단 옆교실에 가 있어. 예, 일단 옆교실에 가 있어. 자, b고 a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의 플러스 몇이에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진행되네. 그죠? 요렇게 진행되고, 요 놈의 직선은 y는 ax 플러스 몇이에요? 1. 그죠? 여기 요 점이 좌표 몇이에요? 1. 요 점이 좌표 몇이에요? 2. b인 거 표시해놔야 되나? 요 점의 좌표 몇이니? a. 요 점의 x좌표니까. 일단은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놔야지. 그지? 3이니? 여기는 3이래. 요 점의 좌표가 3이야. 여기까지는 구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바라볼게요. 요 점이 D래요. 교점이 D고요. 그랬을 때, 자, 넓이의 B, BCD, 요 놈, 희한하네.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COAD, 요렇게 되는 거죠. 희한하네. 요 사각형의 넓이의 B가 1대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요. 1대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요. 일단은요. 저거 넓이를 제가 큰 거. 이렇게 그래도 돼가지고 x축과 큰 걸 구하는 다음에 네. 1대2니까 네. 1인 거 넓이랑 2인 거를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구한 다음에 네.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하지? 그래요. 일단 좋은 접근인 거는 맞는데. 여성이? 네, 써서 들으세요. 우리 책상은 키높이 책상을 처음 쓴 게. 일단은, 자, 그노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요 넓이가 S면 이 넓이가 뭐 됐어요? ES인 거지. 자, 근데 요 식은 온전하게 우리한테 주어졌지.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있죠. 그죠? 구할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놈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봐봐. 요놈의 넓이를 구했어. 이놈의 넓이를 알아. 밑변의 길이 아니? 알죠. 그러면 높이.
요 높이 몇이 돼야 되는지 알아 몰라? 알죠? 이 높이가 뭐야? 점 D의 X좌표죠. 근데 이 점 D라고 하는 건 요 식 위에 있죠. 그럼 요 점의 X좌표를 아니까 X에다 대입하면 D점의 좌표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럼 점 D를 여기다 대입해 A값 구할 수 있어. 쉽죠? 또 300, 388. 왜? 아, 시험지 안 좋네. 시험지 안 좋네. 어? 일단은 개인 일단 하고 있어. 일단 개인 뭐. 아, 시험지 안 좋네. 이거 하고 있었어. 누가 웃었어? 안녕하세요. 자, 388번 하겠습니다. 388번. 네. 88번. 두 일차함수 얘하고 얘의 그래프가 k,4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x,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0이다. 헐.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식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건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 문제예요, 얘들아. ax에 플러스 몇 b, 2b 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bx에 마이너스 몇 a, 2a 이렇게 돼 있고요. 범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a하고 마이너스 b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리려면 기울기와 y절편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데 문제에서 보면 0보다 크고 a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어차피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A는 1 잡고 B는 2 잡으면 개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1, 2 그냥 대입해서 1, 2를 그냥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A가 1이고 B가 2인 상태에서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A가 1, B가 2라고 하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몇이에요? 4인 상태지. 그럼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몇이에요? 4라고 하면 안 되죠. 뭐예요? 2B.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직선 얘 한번 볼까요? B가 2이고 A가 1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기울기는 몇이고?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기울기 음수인 상태고, 그 다음에 y절편도 어떻게 돼요? 음수인 상태가 되겠네요. 그치? 그럼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도 음수인 상태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x절편을 한번 볼게요. 얘는 x절편이 어떻게 되니?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분의 2b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요 놈의 x절편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분의 몇이에요? 2a 이렇게 되네요. 그럼 둘 다 음수인 것만 확인되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네요. 그죠? 없는 상태예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그릴게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요. 요 점의 y절편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상태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몇이다? 10이다. 그럼 우리가 넓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렇게 그려진 상태. 요 놈의 넓이가 12.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조금 복잡하긴 하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2b에서 그렇죠? 얘를 빼주면 되지. 플러스 몇 a? 2a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자, 근데 얘를 구하려면 어쨌든 요 점에 교점에 x좌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교점 X좌표가 있기는 해야 되네.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건 연립방정식의 근이죠. 해. 그지? 그러면 요식과 요식을 연립해서 요점 X좌표를 구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를 소구할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없어요.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A 플러스 AX 플러스 몇 B? 2B. 한 개, 뭐와 같다?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A. 요거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슉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BX지. 그럼 A 플러스 B의 X는 자, 2에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지. 슉. 자, X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오케이. 요 길이가 몇이다?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되지. 요 길이가 몇이에요? 2. 됐죠? 그죠? 2. 그러면 요거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한 게 몇이에요? 12. 그지? 그 식과. 그 다음에 또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또 몇이야? 4, K,4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점의 좌표가 뭐라는 거예요? K,4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K는 그럼 몇이 된 거야, 지금? 마이너스야. 큰일 나겠죠? 마이너스 2고, 요 점의 Y좌표가 몇이 된 거예요? 4죠.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니까 대입해주면 A, B에 관한 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겠죠. 걔네들을 연립해주면 A와 B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은 거 인정합니다. 근데 좀 차근하게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있습니까? 일단 잘 정리해보고 지금 여기서 칠판풀이 한 거 있죠? 그것만이라도 지금 너희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풀어봐. 제대로 풀어봐도 기억이 안 나. 뭐지? 선생님 뭐라고 했지?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재질문 하던지 칠판에 있는 풀이 보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일단 베스트.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요 다음 주 정도부터 1-1을 진행하긴 할 텐데 그 진행하면서도 요 지금 고쟁이, 뭐 블랙라벨, 뭐 시중에 있는 심화 문제집들 선생님이 다 파일로 가지고 있거든 당연히. 우리 앞으로의 누적 테스트에 그대로 다 낼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스텝 3에 있는 문제들도 앞으로 누적 테스트 그대로 여기 풀이한 문제들도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무조건 자기 걸로 만들어놔야 돼. 보면 알겠지만 여기 스텝 2에 있는 문제들도 우리 익숙한 문제들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출제했었던 문제들 많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